자, 안녕하세요. 사주를 풀어주는 남자 황금돈사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황금돈 사부를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귀인은 누군가요? 귀인은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게 귀인일까요? 아니면 기회를 갖다 주는 게 귀인일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인일까요? 아니면 저기 높은 곳에 부자들이 귀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귀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귀인을 만들어내는, 아니면 내가 귀인을 알아보는, 상대방이 나한테 귀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냐를 내가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귀인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나한테 귀인은 누구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먼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행을 알아야 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인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오행일 때 우리는 목, 화, 토, 금, 수라는 걸 쓰죠. 목, 화, 토, 금, 수 오행을 쓰는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이 분들이 귀인이다, 또 이 뒤에 있는 분들이 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요게 요거를 낳고 이게 이거를 낳아서 이렇게 낳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생하는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생하는 관계가 귀인이다. 저는 간목입니다. 제 간목이어서요. 제 귀인은 병화입니다. 또 뭐 정화입니다. 또 무토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간목이기 때문에 저의 성격상 아무래도 일을 벌리고 일을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나마 조금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저도 그게 강점이 있지만 그렇다면 단점이 있겠죠. 이 단점이 있는데, 저를 나타내는, 저를 조금 더 포장을 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이상적인 분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상적인 부분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뒤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 산이라는 무토, 제가 간목인 나무가 있고요, 여기 병화에 태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 저는 이 귀인을 다 가진 거예요. 왜냐? 저는 이 나무가 크기 위해서 이 밑에 무토라는 산이 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해 주고요, 영양분을 줍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떠서 저를 더 클 수 있게, 발현시킬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엔 마찬가지로 이 병화와 무토를 가지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진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제 뒤에서 뒷바탕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기준이 일주천간입니다. 일주천간을 기준으로 뭐 토다 그러면은 금이나 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귀인일 수 있겠죠. 또 이거를 귀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 귀인이 그럼 언제 올까요? 귀인이 여러분에게 오는 그 시기는 사실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운의 시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운의 시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할 때, 언제 대운인지도 모르면, 대운이 온지도 모르면 귀인이 오는 것도 모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귀인도 놓치고 대운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운과 귀인을 잡을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계속 키우고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하고 있어야만 내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사원이라는 가정하에 회사 안에서만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일을 하면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밖에 있는 귀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 바깥으로, 내가 살고 있는 생활 반경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이 주변에 있는 귀인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있는 오프라인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참석을 하셔서 이 귀인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겪으셔야만 귀인을 만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 생활 반경에서 항상 하고 있는 루틴을 뭐 깨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뭐 환경적인 변화를 준다든가 아니면 내 활동에 변화를 준다든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든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절 인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제가 잘 드려요. 이 귀인이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 시절 인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시절 인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회사 뭐 이렇게 다 다니잖아요. 근데 그 시기 때 만났던 인연들이 다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뭐 제 귀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친구들 말고도 그 외적으로 제가 새로운 만남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귀인이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은 그 시절에 만났을 때는 그때 당시 나의 관심에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나의 관심과 동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운의 흐름도 다르고 살아가는 장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시절 인연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새로운 귀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밖으로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라. 그리고 이 오행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라. 그 다음 대운인 때에 특히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될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이 귀인에 대해서 언젠가 더 좋은 상황들이 올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실 수 있는데, 사업적인 부분을 내가 만약에 하고 있다, 뭐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딱 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 사업이 요만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이거가 아니라 내 사업을 갑자기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귀인은 여기다가 한마디 해줍니다. 한마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 5가지라 생각하면 이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6번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로 인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내 환경을 바꾸면 그것이 바로 귀인이 나한테 준 기회이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귀인은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그냥 갇혀 있으면 찾을 수 없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요.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셔서 노력하시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황금동 사보를 검색해주세요.